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었으니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약간 신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 약간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매번 우리 검찰 때문에 항상 열받는데 오늘도 참 열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더러운 짓을 우리가 밝혀냈다는 것은 한편 또 희망이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두 번째 주제도 보면 좀 희망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닝 컨설트 여러분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이 여론조사 기관들보다 훨씬 믿음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 이 민주 시민들의 체감에 느끼는 것과 너무 일치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드러내주기 때문인데요. 예. 그 모닝 컨설트에서 8월달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자, 8월 9일, 그러니까 어제 일자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상 전 세계 꼴찌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사실상 전 세계 꼴찌, 윤석열 지지율은 17%입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서요, 제가 분명히 사실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요, 이 검찰이 제 방송 꼼꼼하게 뒤지고 있다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고소고발을 막 하고 있습니다. 벌써 또 사건이 하나 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기소가 됐어요. 지금 또 재판을 받으러 또 쫓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별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기소가 되지? 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되려면 누군가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집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싶을 정도예요. 아무튼. 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전 세계 꼴찌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사실상이에요? 예, 그 얘기는 본론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윤석열의 지지율은 17%입니다. 와, 진짜 낮다, 그죠? 윤석열 지지율이 20%, 21%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낮은 편 아니었습니까? 예, 그랬는데, 17%라고요? 야,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인도의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은 17%랍니다. 야, 어쩜 이렇게 천박한 지지율이 나오죠? 17%요? 이 정도 지지율은 아무리 조사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조사 방법에 따라서 지지율의 격차가 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나라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이 뭔가 표본 차출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일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이게 모닝 컨설트의 8월 전 세계 주요 지지자들의, 주요 지도자들의 지지율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자, 1위는요, 역시 인도의 모디 총리입니다. 2위는 아르헨티나, 3위는 여기 어디야? 하여튼 마뉴엘 로페즈인 거 보니까 뭐 어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다음에 4위는 스위스, 5위는 폴란드, 6위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네요. 그 다음에 7위는 영국, 그 다음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미국의 조 바이든도 37%가 나왔어요. 조 바이든이 상당히 인기 없는 대통령에 속하는데 조 바이든이 한 중간쯤은 되네요. 그 다음에 뭐 스페인, 스웨덴,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터키의 에르도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이 좀 낮네요. 그 다음에 카나다, 프랑스, 야, 마크롱도 참 낮구나. 그 다음에 독일, 체코, 남한, 일본. 역시 기시다하고 윤석열은 영혼의 단짝인 것 같아. 자, 지금 몇 년째는 아니구나. 몇 년째구나. 예, 몇 년째 이 두 사람은 이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에서 밑바닥을 함께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은 뒤에서 두 번째네. 자, 후미코 기시다. 지지율은 15%. 모르겠다.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17%. 부정평가는 68%예요. 반면 윤석열은 지지율은 17%였는데 무응답, 중립은 6%, 부정평가는 77%입니다. 부정평가는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77% 부정평가가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이 없어요. 부정평가로 치자면 전 세계 1등이야. 즉, 부정평가 대비 긍정평가를 계속 해봤을 때는 기시다보다도 낮게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상 세계 꼴찌라고 말한 겁니다. 기시다는요, 지지율, 긍정평가는 15지만 부정평가도 68밖에 안 돼요. 윤석열보다 부정평가는 거의 9%포인트나 낮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지율은 1%포인트가 높지만, 예, 부정평가는 9%포인트가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다? 이래저래 했을 때, 예, 사실은 부정평가가 8%포인트가 높은 셈이 되기 때문에 점수상으로 보자면은 전 세계 꼴찌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 꼴찌가 윤석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쯤 되면 전 세계 꼴찌 윤석열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꼴찌보다 부정평가는 더 안 좋게 나왔다고. 지지율은 약간 높게 나왔는데, 예? 부정평가는 꼴찌보다 더 나쁘게 나왔다고. 그럼 꼴찌보다 더 나쁜 거 아니야. 그쵸? 이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정평가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 윤석열! 그럼 꼴찌 맞잖아. 예, 바로 그겁니다. 야, 참 대단해. 재밌는 거는요, 부정평가와 관련해서 윤석열이 이 전 세계에 계속 톱을 거의 달려왔어요. 부정평가 가장 많이 받은 세계 지도자 중에서 윤석열은 항상 거의 톱을 뺏긴 적이 몇 번 없어요. 기시다가 좀 많이 유일한 경쟁자긴 했는데, 기시다보다도, 부정평가가 더 많았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이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기시다하고 윤석열하고 둘이 참 단짝입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나란히 꼴찌를 맡아놓고 있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기시다도 보면 그래요. 지지율이 저렇게 낮으면 일찌감치 사임하고 나가야 되잖아. 근데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보통 내각제 국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지지율이 낮으면 알아서 사표 내고 나가는 건데 끝까지 사표 안 내는 거 아니야. 윤석열만 해도 마찬가지죠. 저 정도가 됐으면 사표 내고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기시다하고 윤석열하고 참 닮았어. 예. 그리고 기시다도요, 일본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지난 7월 달의 지지율은 어땠나요? 예, 지난 7월 지지율은 사실 윤석열하고 기시다하고요 똑같았어요. 둘 다 16%로 밑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죠. 그래서 진짜 아마 7월 달에는 윤석열이 전 세계 꼴찌, 명실공히 전 세계 꼴찌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8월 달은 그나마 긍정평가는 윤석열이 좀 더 많이 나왔으니까 꼴찌를 면했다? 뭐 이렇게 핑계거리를 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7월 달에는 어느 모로 보나 윤석열이 꼴찌였던 거죠. 지지율은 동률이었으나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높았으니까 꼴찌였던 거 맞죠? 이게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은 7월보다 조금 나아진 건가? 글쎄, 이걸 나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굳이? 뭐 나아졌다 칠까요? 자, 그럼 6월 달에는 어땠느냐? 예, 6월 달의 경우는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보다 꽤 높았어요. 20%였어요. 부정평가도 74%였습니다. 자, 긍정평가가 20%씩이나 됐던 6월 달에도 부정평가는 74%로 역시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제가 그랬죠. 긍정평가는 전 세계 꼴찌를 면할 때가 제법 있었는데 부정평가는 세계 꼴찌 면할 때가 몇 번 없었다고. 이 보세요. 예. 기시다보다 지지율은 무려 7%나 높았는데 부정평가는 기시다보다 훨씬 높아. 그러니까 윤석열은 안티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바득바득 지지율을 끌어모으면 뭐해. 안티들이 엄청 생기는데.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바닥으로 간 겁니다. 한편에 기시다는 6월 달에 지지율이 13%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은 됐네요. 하지만 야, 나 같으면 지금 좀 관뒀다. 기시다. 진짜 바닥을 기시다죠. 기시다인데 참 기시다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지지율이 이렇게 20%도 안 나오면은 그냥 그만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거 나가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책임 정치에 부합하는 행동 아닌가? 굳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바득바득 우겨야 되나? 야, 참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도 그렇고 기시다도 그렇고 뭐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싶네요. 뻔뻔스러워지기 위한 무슨 고기를 삶아 먹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게 지난 8월, 7월, 6월까지의 지지율 변화였고요. 그렇다면 국내 여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국내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여론조사를 보면은 자, 최근에 나온 게 NBS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죠. 윤석열 지지율이 최근에 1% 하락해서 29%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30%대로 올라섰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다시 29%로 떨어졌다고 하죠. 27%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30%로 뛰어 올랐다가 다시 29%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27에서 30으로 껑충 뛰었던 거, 이거는 어쩌면은 국힘당 전당대회 효과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주 만에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NBS 여론조사고요.
자, 이것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32.8%가 나왔는데요. 이 32.8%가 역시 지난주보다는 하락한 추세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3주째 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반전이 된 겁니다. 약 2% 정도 하락이 된 거네요. 정당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힘당이 민주당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이 여론조사를 합산을 해보면 역시 진보 진영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한 가지가 이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잘하고 있다가 33%, 잘못하고 있다가 66%가 나왔다고, 63%가 나왔다, 66%네, 예, 66%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8%, 국힘당이 34%인데,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역시도 지난주보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대세 하락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에 잠시 반짝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 완연해 보입니다. 대세 하락. 그러니까 지금 다른 몇몇 곳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상승을 기록한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다 하락세로 돌아선 걸로 보이고, 하락세도 보면은 1%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3%까지 크게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모닝컨설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하락 추세가 되게 크게 나오는 3%, 4%씩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추세상으로 볼 때 대세 하락기로 접어든 겁니다. 근데요, 저는 사실 이 지난주까지 윤석열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국힘당의 전당대회 영향으로 윤석열 지지율이 상승했다라는 평가가 있기는 했어요. 국힘당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전당대회 영향으로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나?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국힘당 전당대회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어디 전당대회였습니까? 이거 무슨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무슨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요. 덤앤더머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사춘기 여고생과 중2병 환자의 싸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좀 이해가 안 되는, 어찌 보면은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어른이라고 그럽니까? 어른이? 예. 아직 어른인데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외양은 어른이지만 정신은 어른이 되지 못한, 여전히 어린애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당대표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나요? 그런데 지지율이 상승을 한다고? 저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푸닥거리를 하는 중에 대대적으로 이 댓글 조작단이 풀렸기 때문에 그 댓글단의 효과가 이렇게 지지율 상승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사실 의심을 했습니다.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난주, 저지난주에 있었던 이 윤석열 지지율 상승, 그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이제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건희 황후마마 조사라는 이 악재가 있었고, 영등포서 수사 개입 의혹도 있었고요. 이진숙 뻥카 의혹 등
최근 2주 동안 악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게 사실 이상한 거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악재가 연속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8월, 9월에요. 계속 탄핵 또는 탄핵 관련 청문회, 특검 관련 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예정입니다. 거의 매주 한 차례 내지 두 차례는 열릴 거라고 해요. 그 탄핵 청문회 과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쇼킹한 증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중요한 이런 증인들이 나와서 깽판 부리는 장면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전국을 민주당이 주도해 나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10월이 되면 뭐가 된다? 10월이 되면은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정기국회가 되면은요, 국정감사가 있고요, 예산국회가 열립니다. 말 그대로 야당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도 야당의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또 야당의 시간인 거죠. 윤석열로서는 지금도 어려운 시기인데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 중에 앞으로 줄줄이 닥칠 것이 각종 특검입니다.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특검, 최상병 특검. 그리고 이번에 영등포서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 줄줄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국정감사와 맞물릴 겁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국정조사가 별개로 돌아갈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빈틈없이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 올 10월에는 재보궐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혹은 한동훈 이들의 운명이 갈라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시우행님, 영등포서 수사개입 의혹 특검이 아니라 마약 특검이라고 해달라고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어느 정도 틀은 잡았는데 겁이 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취재를 종합을 하면은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마약 밀매에 관여했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마약 밀매에 관여한 거예요. 그 결론밖에 안 납니다. 도대체 누가 그 마약 밀매에 관여한 거죠, 그러면? 예. 쇼킹한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아무리 윤석열이 막장이라고 해도 지가 그래도 검사인데 마약 밀매에 관여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김건희 같은 경우만 해도 아무리 지가 또라이라도 글쎄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요. 대통령실에서 마약 밀매에 관여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되게 황당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 댓글 한번 볼까요?